좌표평면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좌표평면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거리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리고 좌표평면 위에서 거리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 위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x랑 y, 그러니까 a라는 점을 x라고 놓고 b라는 점을 y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나라는 거거든. 이 거리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었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거리를 뜻하는 기호를 배운 적이 있어요. 뭐? 절대값. 절대값을 이용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두 개의 차이, 두 점의 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점의 거리라고 부르기도 할 건데,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두 점의 차이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수직선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 나타내 볼 건데, 좌표평면 위에서는 우리가 배웠어. 이것도 다 배웠어.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워왔으니까 중3 때, 중2 때 배우지, 피타고라스. 그지? 그러면 그때 A, B라는 점에서 얘를 A1, A2라고 놓고 또 다른 점 B, B1, B2라는 점이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점의 x좌표는 A1, 이 점의 x좌표는 B1.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절대값을 씌웠어요. 오케이?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 y값의 차이를 구할 건데, y값의 차이를 구할 건데 얘가 A1, 얘가 미안해. 이게 A2, B2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 y값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y값의 차이는 절대값 A2-B2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잖냐?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고 절대값 A1-B1, 이 높이의 길이는 절대값 A2-B2. 그러면은 이 A, B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A, B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루트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읽냐면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라고 읽는 거야. 알겠어요?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현한 거 봤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들이 보이면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네. 오케이? 이런 식들이 나오면 두 점 사이 거리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자. 열심히 쓰고 있길래 다 썼나 확인해 보는 건데. 이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에 있는 점의 x좌표를 구해주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겠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봐. 너희들이 그래프에 이게 이제 x축이고 y축이 있어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0,3, B점의 좌표가 0,3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러면은 X축 위에 있는 점을 뭐, 뭐라고 넣을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X, 0이라고 놔둘 수 있지. X축 위에 있는 점은. 그러면 이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거야.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너희가 보이면 빨리 풀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세 칸, 한 칸 떨어져 있고 세 칸, 한 칸 떨어져 있는 점이 같은 점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이 돼요. 오케이? 이 점의 좌표를 1,0이라고 구해줘도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리 공식을 배웠으니까 거리 공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AP의 길이랑 뭐랑 같습니다 라는 게 돼요. BP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는 루트 X값의 차이가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그러면 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랑 무엇이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BP의 길이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X는 뭐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1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때의 좌표는 뭐, 1,0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차이의 제곱이라는 기호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뭐뭐뭐 있어요. 이등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등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항상 A, B, C라는 점이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같은 변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해주면 이제 너희들 채점 낼 때 내가 틀렸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A, B, C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해? A, B의 길이랑 그렇지.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 그럼 삼각형에서 삼각형으로 써줘요? 나는 써도 된다고 할게. 나는 알아먹을 건데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은 왜 안 된다고 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변이 같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어. 오케이?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은 얘를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A, B, C라고 정도를 올려야 된다니까요. 보자. A, B, C가 있는데 이런 직각삼각형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던가,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 뭐인? A, B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던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개를 합친 게 있겠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적어도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어차피 하나만 표현해도 나머지 다 표현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정답을 써줄 때 명확히 써주세요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려면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야? 거리. 세 점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A, B의 길이를 구하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루트 뭐가 돼요? 8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B, C의 길이를 구할 건데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뭐가 돼요? 40이 돼요. 오케이? 이 루트 밖으로 안 빼낼게. 안 빼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이 문제는 CA의 길이를 구할 건데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뭐가 돼요? 32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BC의 제곱은 AC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BC의 길이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빗변의 길이가 뭐인? BC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던가 어떻게 쓰면 된다고? 각 A가 뭐인?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 이거 90도인 삼각형이 하시면 안 돼요? 직각삼각형이라고 명확히 쓰세요. 사실 그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쓰세요. 답안지가 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봅시다. 그 다음 2번 보자. 왜 날 빤히 쳐다봐? 너 나 좋아해? 아니요. 나 싫어해? 아니요. 그저 그래? 아니요. 나 그저 그러다 했냐? 아니요. 봐보자. 우리가 A, B의 길이. 나는 도윤이 좋아하는데 도윤이 나 싫어한가 보네. 아니요. 마음이 아프다. 아니요. X값의 차이의 제곱. 뭐라고? 그 좋아하는 거랑 그 임자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있나? 보자. 그런 걸 굳이 따져야 된가? Y값의 차이의 제곱. 뭐가 돼요? 루트 50. 그 다음에 BC의 길이 봅시다. BC의 길이는 X값의 차이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이에요. 무엇이냐? 50. CA도 하자. 끝까지 다 구해봐야 되는 거는 CA의 길이를 해봤더니 X값의 차이의 제곱, Y값의 차이의 제곱, 루트 20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B가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B, A,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인? A, B는? 그렇지. 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봐볼까? 얘는 뭔 의미야? 얘? 우리 그 배웠지 않냐?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떤 의미가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조금 달리 써볼까? 절대값. 루트 A-0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왜요? 왜냐고? 이렇게 못 써? 쓸 수 없지 않아요? 쓸 수 없다고? A의 제곱을 혹시 A-0의 제곱이라고 못 쓴가?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왜 못 써? 못 써? 이걸 못 쓴다고? A를 A-0이라고 쓸 수 있어. 네. 제곱도 쓸 수가 있어. 네? 장난치는 거야, 나랑? 아니요. 이해가 안 돼. 그럼 등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건가? 아니면
제곱을 할 수 없다라고. 이거 굳이 이렇게 쓰는 걸 왜 이렇게 쓰냐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하겠지. 그런 거는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네? 이거 그러면 어떤 의미야, 이거? 이제 또 A제곱과 B제곱을 더한다는 뜻이겠죠. 응, 일로 와, 빨리. 눈을 오랫동안 감았어. 너 방금 어쩌냐면, 이렇게 있다가, 저요? 전 눈만 감았어요. 그래, 눈을 감았겠지. 오랫동안. 눈 오랫동안 감았어. 뭐라고? 의식은 있었겠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의식. 의식 중이었냐? 주님께? 잠깐만. 종교가 뭐야? 천주교야? 야, 천주교 부끄럽게 그러지 마! 저도 아니, 어? 세례명이 뭐야? 뭔데? 뭐라고? 요한. 요한이야, 요한? 유한은 요한. 뭐라고? 보스코? 요한 보스코야? 요한 보스코. 포스코. 요한 보스코 씨. 아니 그 세례명 요한은 진짜 많아요. 어? 정신 차려. 보자. 옆에서 수업 안 들어요. 뭐라고? 옆에서 수업 안 들어요. 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민결아. 그럼 너가 할 거 아니야. 아니까 계속 잔 거 아니야? 아니까 잤겠지. 딴 얘기하고 뭐라고? 딴 얘기하고 있었다고 내가? 딴 얘기하고 뭔 말이야? 딴 얘기를 하고 싶다고? 딴 갑자기 얘기를 잠- 할 때 잠- 잠들었다가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말 아닐까요? 얘기하다가 너 자고 있었어. 얘기하다가. 너 얘기하다가 자고 있었어. 얘기하다가. 아, 충격적이네. 얘기하다가 넌 졸고 있었다고. 그 전에 걸 기억을 못해? 정신 차리란 말이야. 아. 보자. 얘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0으로부터 A, B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왜요? 왜냐고? 마이너스 왠지 설명해줘요? 거리 다시? 공식이 저렇게 돼. 그래요? 그럼 민결아,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조금만 많이 A 마이너스 A 거리야? 박수! 박수 줘! 아, 오케이. 잘했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면상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평면상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4,-2니까 얘를 조금 이쪽으로 그려야겠네. 어떤 점이랑 0,0으로부터 A, B까지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네. 0,A 4,-2로부터 4,-2면 여기라고 놓자. 4,-2로부터 A, B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 두 개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최소값이 되겠어? 가장 작아요. 이게 어떻게 돼야 최소값이 되겠어요? 짧아요. 직선이 되어야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직선이 되어야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다? 0,0에서부터 4,2-2까지의 거리가 될 거예요. 얘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은 그렇지 루트 20은 뭐야?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민규이 알았냐? 잠이 확 깼어? 아까침에도 그러면서 또 잤잖아. 걸로 가가지고. 아니야? 거의 여기 자러 왔어? 퍼스트 잠자리야? 오, 최고의 잠자리네. 그래? 보자. 아무 글자 포스트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데에만 포스트 붙이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뭐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파푸스. 그럼 이것을 증명을 할 거거든. 너희들이 여기에서 증명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봐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좌표평면으로 나타내는 거 있잖냐. 네. 이것을 해석기하라고 불러요. 사실 기하 중에 해석해서 각각을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기하라고 해서 해석기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도형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어. 네. 그런데 이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보자. 삼각형 A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A, B, C가 있는데 얘의 중점을 M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얘를 좌표평면 위에 놔둬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때 AB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AC의 길이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플러스 M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만족한가라는 걸 확인해 볼 거야. 얘를 중선 정리라고 내가 계속 부를 건데, 지금은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굳이 이 정리를 이용해서 막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풀이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될 거야. 중요한 정리가 될 거거든?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꼭 이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풀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 이상 이거 가지고 풀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얘를 좌표평면에 놓아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얘를 X축이라고 놔둘 거고, 이 M을 지나는 점을 Y축이라고 놔둘게요. M은 0,0. M을 0,0으로 놔둘게요. 왜 그러냐면 계산이 편해서 그래. 이 C라는 점을 C,0이라고 놓는다면 B가 뭐가 돼요? 마C,0이 돼요. 네? 오케이? 왜요? 중점이니까. 중점. 오케이? 좌표를 놔두기 굉장히 편해지지? 네. 그리고 A라는 점을 A, B라고 놓아줄게요. 오케이? 이때 각각의 모든 선을 구해줄 건데 너무 크게 잡았다 이거. 우와. 우리가 길이들을 다 구해줄 건데 첫 번째 A, B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이 길이의 제곱은 뭐가 돼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으로 쓸 수 있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AC 길이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 얘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M의 제곱을 쓸게요. AM의 제곱을 썼더니 C의 제곱이야. 그렇지? 미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M의 제곱을 BM의 제곱을 썼더니 얘가 뭐가 돼요? C의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볼 거야. 당장 이 두 개를 더해봤더니 그러니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구해봤더니 그렇지. 2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네. 오케이? 당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가운데 항은 사라지고 a의 제곱 2개, c의 제곱 2개, b의 제곱 2개잖냐? a제, b제, c제가 2개씩 있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a제, b제를 am, c제를 bm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보여? 이거 이제 증명이 끝났어.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2배 a m의 제곱 플러스 b m의 제곱이 되므로 이거이므로 성립. 임으로 성립한다 라고 하면 돼요. 임으로 성립. 오케이? 립. 봅시다. 왜? 우리 네모 하는 거야. 종료할 때 네모 이렇게. 보통 네모로 나타내기도 해요. 보통 내가 네모 나타내니까 네모로 나타낼게. 네모 하는 거 삐뚤어 하는데 한 번만 다시 들으시면 안 돼요? 아, 뭐 공식 기호가 아니라 쌤이 하시는 거예요. 공식 기울기도 해. 네모로 나타내기도 해요. 봅시다. 깔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좌표를 놔둬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네. 그러면은 쌤에 있는 문제도 너희가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문제가 있거든? 증명하여라. 그것을 너희들이 잘 증명해봐. 너희 숙제 점검할 때 내가 그 증명은 다 체크해 줄게요. 그 답안지 보면 풀이 참조라고 되어 있거든. 너희 그 답안지 없잖아. 지금 나한테 다 냈지? 답안지 갖고 간 친구들 있냐? 없지? 설마 있게 답안지를 답안지를 빠른 정도 말고. 빠른 정답 말고 답지도 갖고 있어요? 네. 맨날 답지 보고 숙제한 거야?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하는지 몰랐구나. 그럴 가망성이 높아. 가망스러운 뭐라고? 답지 내세요. 답지 내세요. 저 뒤에 맨 밑에 칸 있지? 저기 딱 꽂아놔. 저 맨 밑에 칸에 있거든. 공부할 때만 실력을 쌓아야 이름 써서 낼 필요 없어. 어차피 누가 내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너몇 개 가져가. 아무거나. 알겠지? 자기 답지에다가 이 밑줄 쳐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거 이제 빠른 답지는 앞에다 꽂아놓고 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우리가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 그려보는 연습은 반드시 중요하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 x, 0이라고 p를 놓아줄 수 있어요. 그때 1,4라는 점이 있어요. 1,4라는 점. 2, 3, 5라는 점이 있어요. 3, 5라는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때 이거의 제곱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의 값이라. 그러면 이제 써보면 돼.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4의 제곱.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그러면 정리했더니 2X의 제곱 마이 마육 마8의 X 1, 16, 9, 25 그러면 20, 46 그래요?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네? 창조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 51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해? 연습을 제대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고 너 배웠어 빨리 대답해봐 이거의 최소값 어떻게 이거 모르냐? 이 최소값 어떻게 해요? 함수를 그려요. 그래요 x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그래서 살았다. 4의 제곱 아니네
2의 제곱 플러스 8 빼면 뭐가 돼? 43인가? 그래요? 이제 어떻게? 그럼 최소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43이 되겠습니다. 아니 컴퓨터는 2,43이니까. 그래요. x가 2일 때 최소값이 4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하겠습니다? 중선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첫 번째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야. 중선 정리를 항상 외우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중선 정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렇게 처리할 거야. 나한테 무엇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냐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2배 AB의 중점을 똑 찍어가지고 MP의 제곱 플러스 M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M을 알지 않냐? M의 좌표 뭐가 돼? M. 2컴마. 한 가운데니까 2, 2분의 9인가? 그럼 분수꼴이 나오니까 계산하기 힘드네. 그러면 어떤 길이? AB의 길이에서 2분의 1 해주면 돼요? AB의 길이는 그러면 뭐가 돼요? AB의 길이는 X값의 차이의 제곱 4, 1, 루트 5예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AB의 길이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MB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돼? 길이는 2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고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돼.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잖냐? 그러면은 이 M으로부터 이 M이 원래 뭐였어? 2, 2분의 5였던가? 2분의 9였어요? 그래요. 2분의 9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은 언제가 돼요? 이 점에서부터 X축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뭐야? 너 이거 알아. 직선을. 그러니까 X축하고 어떤 점으로부터 X축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언제가 돼요? 그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최소값 또한 우리 안에 이 최소값 뭐가 돼요? 뭐가 돼? 이 최소값, 이 길이의 최소값 뭐가 돼? 우리가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은 알잖아, 지금. BM의 제곱 알지? 얘가 2분의 5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지. 이거의 최소값 뭐가 돼요? MP의 최소값은? 2분의 9. 그렇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5의 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나한테 무엇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MB의 값이 고정되어 있잖냐? 그러니까 바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36 플러스 4분의 5가 돼서 81이요. 뭐? 84분의 81이요. 81 플러스 얘가 됩니다. 라는 게 돼서 43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최소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최소의 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돼.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 있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건데 최소일 때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세우겠어요? 어디 위에 있다라고 말은 안 돼 있잖냐. 그럼 P를 X, Y라고 놓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X, Y라고 놓고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AP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돼?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BP는 어떻게 구해?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CP는
그렇지.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를 해볼게요. 3x의 제곱인데 플러스 6 플러스 10 마이너스 4 12가 돼 플러스 12x가 돼요. 9 25 4 뭐가 돼? 38이 돼요.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y 한번 해봅시다. y를 해봤더니 y의 제곱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마이너스 2 35. 왜 35가 되지? 25 9 1 35예요. 아 이게 35야? 그래. 그러면 그 앞에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배운 적 있어.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좌표 평면을 구해야 돼요. 이거 아니 우리 전에 배운 적 있다고. 2차 좌표로 구해야 돼요. 함수 이거 배운 적 있지? 최소값 어떻게 했어요? x도 제곱 y도 제곱을 만들어줬습니다 라는 거 기억나요? 아. 그때 했어. 시험도 봤어 너희 심지어. 그랬었나? 3에 x의 제곱 플러스 4x 절반의 제곱 4가 필요하고 11을 빼왔으니까 26이 될 거고 3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3을 빼왔으니까 32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곱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배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다? 58이 되겠습니다. 최소의 값 어떻게 구해? 58. x가 뭐이고? 마이너스 2이고 y가 뭐일 때? 1일 때. 최소값 뭐를 갖습니다? 58을 갖습니다 라는 건데 그때 좌표를 구해주라고 했네.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미지수로 놓고 증명하는 문제가 센에 있어요. 한 문제가 있어. 증명하세요 라는 게 있거든. A, B, C가 있을 때 최소의 값의 피해 좌표를 구해줘라 라는 게 있거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있어.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쌤? 그거 아니야. 아, 여기 성립하면 설명하시오. 그거 아니야. 그거 옆에 있구만. 이거 아니에요? 그거 다 뒷페이지 있는가 보다. 아닌가? 아무튼 너희들이 한번 설명하시오 아니에요, 이거?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8분 남았네. 뭐? 8분 남았어? 어쩌라고 그러시면은 110번? 선생님 뭐? 오늘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 장밖에 안 나갔어. 기다려봐. 마음이 아파요. 안 써보고 있어.
다음 보자. 쌤, 5분 남았으니까 그냥 쉬면 안 돼요? 안 돼요? 싫은데? 네. 보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거 끝내버릴 거예요. 아니. 작업표 평면. 아니? 네? 네? 잘못 들은 거죠? 다음 시간까지 끝낸다고. 다음 시간까지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까지는 끝나겠지. 여기까지가 그건데 딱 그럼 오늘 저희 숙제 어디 나가요? 자취의 방정식까지가 딱 그건데. 어? 지금 어디까지 나가요? 숙제? 네. 숙제는 숙제 문제 내줘? 그래 숙제 문제 내줄게요. 숙제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야. 숙제는 50초까지. 2점 사이 거리까지만 숙제가 될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 이번에 숙제 안 내줄게요. 요거랑 1045 1045랑 55부터 내분점 외분점 나오는 점 78까지 나는 적다. 나름 거좀 괜찮네. 여기까지 숙제예요. 다음에는 끝까지 내줄 거니까. 네? 왜 H 몇 번까지라고? 78까지요? 78 H 몇 번이요? 베이스탑 45 잠시만요. 하나, 한 장, 두 장. 뭐야? 왜 이걸로 시간 관리하는 거야? 3분 남았어. 나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나갑시다. 뭐야? 우리가 이제 내분점이랑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이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 왜 문제 무슨 내분점이다 뭐냐면 안 내야 안에 있는 나눴다 분점. 점을.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안에 있는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거야. A, B를 5호 3분 A, B를 AG를요?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내분점 이렇게 적자. 내분이랑 외분이랑 달라요? 달라요. 내분점에 대한 정의는 이거야. A라는 점을 이렇게 놓을게요. A라는 점을 A라고 놓고 A로 표현할게. B라는 점을 B라고 놓고 이 스몰 b로 표현할게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이 점을 P라고 나타낼게요. P라고 나타낼게요. P라고요? 그러면은 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있잖냐. 이 X라는 점을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거거든. M 대 N으로 B를 배분해요.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걸 나름대로 무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냐. 너 이거 배워본 적 있지? 이거 A, B가 있는데 M 대 N의 B가 성립하려면 시소에서 어떻게 돼야 시소가 평행이 맞춰줘야 돼요. 평행이 맺혀져? 너 이거 배운 적 있지? 중점인가? 그러니까 시소가 그런 느낌으로 사실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증명을 하면 BP의 길이 대 PA의 길이의 B는 그게 B를 식이잖아요. N 대 M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아니, 미안. 네? X 대 X-A의 B는 N 대 M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NX-NA는 MB-MX 이 형식에 정리해 봤더니 M 플러스 NX는 MB 플러스 NA 되는 거 보여요? 그럼 X라는 점은 이렇게 나타내네. X는 A 플러스 M 플러스 N 분의 MB 마이너스 플러스 NA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약분이 그래서 얘가 A, B잖아. 안 되구나.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M 곱하기 뒤에 거, N 곱하기 앞에 거 해서 더해주면 돼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렇게 내분점, 원래 이제
비례식 세우듯이 똑같이 이 값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와, 한마디 오케이? 이래봬도 그러면 이 얘기까지만 딱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점을 찾고 싶냐면 이러한 점을 사실 찾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할게. A라는 점이 4고 그건 시험 B라는 점이 7이야. 여기까지 적어. 오케이? 그러면 A, B를 3차이 나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뭐가 되겠어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지. 6. 뭐가 돼요? 6이 돼. 이제 이 P를 6이라고 하자. 그러면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뭐가 되겠어요? 5요. B에서 출발해서 2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Q라고 하면은 Q는 뭐가 되겠어요? 5.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에 쓰여 있는 거 있잖냐. 이게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항상 이 앞에를 보고 잘 A에서 B로 가는 게 2대 1. A에서 B로 가는 게 2대 1이 되는 거고 B에서 A로 가는 게 2대 1이에요. B에서 A로 가는 게 2대 1이 되는 좌표로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걸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예시도 써야 되냐고? 아니요. 그러세요. 아! 너희들